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배경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우호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협상 내용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멀쩡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네. 좀 명분이 약하다. 사실 8월 달은 저희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는 아까 경제 지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시그널들이 조금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은 낮아질 가능성의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고 물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한번 튀어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데이터들이 세부적으로 좀 봤기 때문에 얘들의 모양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눈을 보고 있던 거랑 달라지면은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하루에 하나 듣고요. 저는 여쭤볼 게 많아요.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도 지금 오늘 메타 난리 나가지고 일단 김도원 부장의 하루에 하나 보여주시죠. 네, FOMC입니다. 네, FOMC 얘기하시겠죠. 근데 뭐라고 문장을 정하셨을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가 아니죠, 미국은. 따라서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게 하이라이트이고요. 그런데 쭉 자료를 보니까 93년 12월 이후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때는 인상 인하가 갈렸었고요. 지금처럼 인하하겠다라는 소수 의견은 1988년 6월 이후에 그러니까 3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명의 이사들이 우리는 인하해야겠다라고 소수 의견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랑 비슷하죠. 파월 의장은 요지부동이지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 2명이 지금은 인하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에서 보면 소수 의견이지만 좀 더 작게 보면 연준 내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글쎄요, 지금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오늘 당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아니면 웨이트 앤 시, 즉 관망 심리가 지속될 것 같지만 뭐 의사락도 까봐야겠죠. 점차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지금부터 모니터링하는 게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 소수 의견이 정말 37년 만에 이례적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 월러 이사와 보먼 이사가 어떤 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도 여러분들은 뭐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함께 패널분 모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그 AI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메타가 왜 이렇게 AI의 진심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다들 시큰둥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 이거 딱 하고 보니까 역시 이거 이유가 있었어. 앞으로 또 이게 오는 11%라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메타가 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게 뭐가 보여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도 말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메타가 이상하리만큼 AI 쪽에 돈을 막대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요. 자, 그것이 수익화 과정이 어느 정도의 시계를 갖고 될 거냐. 어저께 우리가 논의했을 때는 글쎄요, 메타니까 좀 빨리 되지 않을까요? 글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의견이 분분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은 수익화 가시화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체적인 AI 개발하고 오픈AI와 함께 개발하고 하는 거는 뭐 검색해서 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다 AI를 받아들이고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일반 분들이.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활용해서 바로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매출이 찍히고. 그러니까 언제 이게 매출이 찍히지, 언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라고 했는데 메타는 그게 이제 바로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 이거 메타의 실적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거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밤에 그 월가에서 나오는 그 목표 주가 상향 이게 얼마나 될지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FOMC도 있고 했으니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분과 함께 하죠? 네, 제가 이분을 3프로 TV에 소개시켜드리면서 멀티플레이어다. 이것저것 다 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순진 실장 모십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밤 꼴딱 새고 오신 우리 실장님. FOMC 있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끝나고도 회사에 가시느라 잠을 못 주무실 텐데 하루만 잘 버텨주시고요. FOMC 결과 뭐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결인데 네. 뭐가 가장 이번에는 키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일단 사실 7월 FMC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벤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 뭐 이런 시장 전망 자체가 너무나도 확고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을 거다.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더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주 막판에 또 이제 상승폭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또 나왔지만, 장중에는 사실 이 기자회견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뭐 4.25에서 4.5 레인지에서 동결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키시한 매파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2년물 금리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국채 금리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게 지금 베어 플래트닝, 그러니까 단기물, 그러니까 2년물이 한 7bp 정도 올랐고, 네. 지금 증기물수록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2년물이 지금 3.9495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4를 트라이할 수 있는 이런 레인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훼손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파월 회장이 보고 있는 것들이 물가에 대한 경계감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 시차, 이 괴리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관세의 영향들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인하할 룸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꺼내놓으면서 시장 반응들이 조금 채권 시장이 좀 위험을 좀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은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최종 목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중립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인하를 해봤자 그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관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는 괜찮다, 네. 파월은 안 된다, 네. 괜찮다 안 된다, 괜찮다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8월달 1일을 전후로 해서 네. 주요국들의 모든 관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래, 파월한테 점수를 줘야지 네. 라고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이거 세상 살다 보면 항상 내부자가 문제잖아요. 내부에서 두 명이 지금 반대표를 들었단 말이죠. 네. 네. 누가 보더라도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네.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가 있다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비공개 회의 비슷하니까 7월달은 그렇게 치더라도, 네. 이거 9월달 가면 네. 이제 내부적인 시끄러움이 네. 표출된다. 네. 그러면 9월달 표출될 때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받을지, 네. 아니면 지금부터 조짐이 보인다. 네. 지금부터 9월달까지가 변동 구간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변동성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빅테크가 일단 AI 모멘텀들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고 있고,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체 기업부터 해서 플랫폼 기업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가 끌고 가면 지수는 사실은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은 관세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해주면은 사실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특정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넘어설 때는 시장,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경제 지표들 다양하게 보면은 해석에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지표들, 7월에 저희가 확인했던 지표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으로 썩어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뭐 아까 관세의 영향을 가지고 트럼프랑 파월이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것들도, 뭐 트럼프는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6월 점도표를 보더라도 사실 뭐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은 6월 점도표에 이미 저희가 FOMC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이게 가운데에 있는 점의 분포가 줄어들고 위랑 아래만 찍혀 있는 게 6월 FOMC 점도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내부에서 이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월러나 보우만 이사 같은 경우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트럼프가 손을 댄 사람들이거든요. 월러 같은 경우는 손을 댔다. 네, 손을 댄 사람들이죠. 손을 댔다고 하는 거 누가 보면
때린 줄 알겠네요. 네. 네, 뭔가 이미 컨택이 뭐 있었다. 줄 섰죠. 줄 선 분들이죠. 그쵸, 교감이 그쵸. 있었다. 네, 그렇죠.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기 의장 약간 좀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보우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부의장으로 올라온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손 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월보다는 트럼프의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커멘트 내용들을 보면은 호키시한 내용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는 아직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걸 진짜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원하는 그림들, 금리 인하의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더 많다. 이렇게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쭉 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명서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뭐 문구 변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성명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되는 듯한 뉘앙스의 코멘트들이 좀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성장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언급이 되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시장의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봤던 것과는 다르게 성명서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성명문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이 좀 축소되었지만 약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문구에서는 이 축소되었다는 문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만 남았고, 이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질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관세들이 또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이 효과 영향들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 역시도 약간 불확실성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걸 풀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 보우만과 이 월러죠. 월러의 두 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확인이 됐다. 이 부분들은 사실 6월 성명서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례 없는 뭐 사례긴 한데 전체로 봤을 때 이 연준이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들을 여기 성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명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실기, 과거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네. 잘못된 판단, 맞아요. 그래서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맞습니다. 우리 힘들었죠. 네. 근데 그때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였는데 올해 연준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게 관세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관세 때문에 이렇다. 네. 관세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건 관세는 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금 행태를 보면 네네. 물론 이전보다 관세율이 다 올라가지고 네.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전망을 할 때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0%에서 어쨌든 관세율이 높아지니까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정말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이러다가 여태까지 했던 관세 전부 다 일시적으로 한 1년간 유예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연준이 이렇게 관세로 너무 많이 의존하고 끌려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데요. 근데 간밤에 많은 지표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환율이에요. 환율.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인간 무슨 바로미터인가? 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SNS에서 나는 지금 약달러를 좋아한다. 어저께 달러 강세. 네. 나는 지금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동결. 반대로 네, 이거 무슨 트방꿀. 짜고 치는 고스톱도 트방꿀이에요. 트방꿀. 네, 근데 어저께 달러를 보면요. 어제 경제 지표 좋았지 않습니까? 네. 네. ADP도 좋았고, 네. 미국 2분기 GDP도 뭐 뒤에도 3%.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도대체 달러는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건가? 이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은 이게 상반기 흐름이랑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라 보고요.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상반기에 달러 약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이 배경 자체를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좀 항상 얘기했었던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그림들과 뭐 이렇게 되면서 신용등급이 또 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또 쭉쭉 끌고 왔던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펀더멘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나눠서 보면은 뭐 관세를 사실 지금은 뭐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이 재료로 좀 해석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했고 반대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응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은 독일이 재정 준칙을 변경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좀 부양을 좀 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엄청 크게 나타났고 뭐 사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경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이랑 엇갈림이 굉장히 컸다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오히려 이 관세 협상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EU랑 또 합의됐을 때도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하향 조정되는 이슈들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로화 약세 요인들이 생기는 거고 달러는 반대로 강할 수 있는 요인들 얻어낼 수 있는 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은 뭐 관세의 영향이 어쨌든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혹시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도 들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상반기에 나왔었던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은 지금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미국 주시장이 사실 상반기에 다른 월드 인덱스보다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할 여력 요인이 사라지기 좀 더 낮아지기 때문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달러화가 방향을 틀게 되면은 이 하반기 특히 이제 사실 실제로 보면은 4월 한 중순 이후로는 이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월드 인덱스보다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울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그림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응들을 좀 볼게요. 금과 국채금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국채금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단기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기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이슈로 좀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스티프닝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장기금리 쪽이 좀 더 많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단기 쪽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좀 받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가면서 금 가격은 조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반영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안전자산 쪽에서 이 달러로 인해서 좀 이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자산들은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석도 이 단기물 중심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박승진 실장님의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되면서도 이게 이런 거죠. 특히나 이제 단기 금리도 튀고 네. 달러도 강해졌고 네. 그런데 이전과 없었던 상황이 우리가 국채 단기물의 수요를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 있는 지니어스 액트 즉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는 이전과 없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입체적인 시각 중에 하나는 이래봤자 단기 금리 튀는 거는 네. 별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네. 단기물을 완전히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이 스테이블 코인 효과가 네. 이 단기물의 급등, 달러의 강세 네. 이 기조를 계속해서 약달러와 금리는 낮아질 거다라는 네. 것의 방향성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없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근데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제어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방향성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이게 수급 요인들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물론 저 달러랑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네. 원달러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통화정책,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까지 완전 틀어버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베팅이 계속되면은 뭐 저희가 여러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에서 봤지만 방향성까지 제어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정책으로 다 방향을 만들기보다는 결국은 펀더멘탈 이슈를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그 다른 이슈들 유동성 공급이나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슈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빌 수 있는 공간을 채워줘서 변동성을 제어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고는 어때요? 오늘 뭐 전반적인 얘기 트럼프와 파월 간의 이견 네. 이런 근간에는 전부 GDP도 그랬지만 미국이 관세가 나올 것 같아서 네네. 물건이 엄청 많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 쌓여 있다. 네. 따라서 트럼프는 물가 안 오를 거다. 네. 괜찮다 인하해라라고 네. 하는 것이고 네. 파월은 재고도 중요하지만 실제 네.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해서 올라갈 거다. 네. 결국
두 간의 이견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그럼 봐야 돼라고 하면 이 네. 재고를 봐야 된다라는 게 귀결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뭐 저희가 무역 수지 데이터를 뭐 잠깐 보시면은 네.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사실 3월달에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확 그냥 저희가 그냥 밑으로 그냥 박았죠. 고꾸라졌었죠. 예. 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단어 선택이 좀 과격하게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요, 여러분. 네. 네, 지금 자, 조금 이제 네. 순화하겠습니다. 이제 고꾸라졌었죠? 네. 고꾸라졌다가 네. 4월부터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맞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3월 달에 지금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재고를 많이 쌓는 그림들이 나왔었던 네네. 것들이고 이 그림들이 아직 사실은 물가 지표에는 이게 좀 완충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쵸, 같고요. 재고가. CPI가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가는. 근데 네. 저희가 CPI들도 뭐 앞서도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지만 상품 물가는 사실 오히려 좀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고 네. 서비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눌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건 사실 미국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 양분의 움직임들은 아니었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저희가 PPI도 보면은 이 트레이드 서비스 항목이 거의 제로 가깝게 나왔었는데 이 트레이드 서비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유통업체들이 이제 관세 압박들을 아직까지는 몸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마진을 줄여가지고 막고 있는 그림들인데 이 파월 회장 오늘 얘기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역은행 쪽에서 이 서베이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이 소비자 정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좀 준비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비용 이슈들을 기업들이 온몸으로 계속 맞아가면서 기업을 경영을 꾸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CPI나 PPI에 이제 순차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파월 회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 성향들을 보면은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아마 도망갈 겁니다. 관세 다 이렇게 물러내고 좀 정책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먹히는 그림들이다. 요즘 시장에서 경제 지표도 안 망가지고 있고 오히려 관세 수입을 통해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희 마가의 그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보면은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있으면은 바이든 핑계 됐고 지금은 지금 파월을 앞에다 방패로 좀 계속 넣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명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좋은 거는 자기 취하고 안 좋은 거는 좀 일단 이쪽으로 밀어놓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제 지표가 실제로 보여주기 전까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 때 이미 너무 많이 뒤었습니다. 네. 네. 약간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폄하를 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앞을 보면서 정책을 움직였다가 정말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막 이런 좀 몰렸던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속으로 좀 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삐질 게 같고요. 뭐 있어요. 본인이 발언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이 파월 의장이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전쟁도 발생했고 예, 전쟁 그랬으니까. 이슈도 있었고 백신 나왔었는데 변이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네. 또 코로나 더 커졌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했죠. 예, 지금 조금 이제 버티는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판단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험은 최고의 스승인데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크게 하면 틀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안 되겠다.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하자. 네.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쫙 보고 하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단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 미래를 보다가 물론 불확실한 변수로 인해서 틀렸다. 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틀렸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 해석이고 지금은 너무 느리다. 이러다가도 틀리겠다. 그래서 사실 양극단에 있는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중심점을 갖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거예요.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뭐 기업은 실적이라도 보고 네. 경제 지표는 뭐 소프트 데이터도 보고 이 순간에는 뭘 보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일단은 1번은 뭐 당연히 관세 딜이 어떻게 가느냐 이걸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물가를 좀 해석하고 있으니까 뭐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눠서 본다 하면은 결국 이제 그 연준의 이중 책무는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건 고용이고 사실 고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 코멘트들 내용에서도 분명히 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어도 고용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도 사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용 내용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뭐 6월 고용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속으로 좀 썩어 있는 이 정부 쪽에서의 포지션들이 절반 정도를 그냥 다 채워나가면서 좀 내용 민간 쪽에서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ADP 민간 고용이 어저께 10만 명 넘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5월 달로 더 땡겨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3만 3천 명 마이너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 추세를 보면은 사실 둔화되고 있는 것들은 맞따라 봐야 되고 저희가 이 졸트가 구인 공고 수도 보면은 어쨌든 좀 내려오고 있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만 이게 이직자들의 임금 증가율이 거의 뭐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고용시장 퀄리티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어저께 같은 게 고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부분들은 이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도 구인 공고 떨어지고 있는 거 맞는데 이게 지금 또 이민자들이 순이민자가 좀 감소하고 있고 유입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구직자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패턴들이 좀 생기면서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 이런 것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보다는 조금 더 쿠하게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키시하게 이제 평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고용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림들이긴 맞기 때문에 지표가 흔들어 줬을 때 그때 파월 의장도 여기서는 조금 도비시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른쪽 차트가 지난 6월 달에 고용 노동통계국의 고용 지표죠. 네. 그러니까 보면 정부 부분 일론 머스크가 집에 간 지가 한 3개월 됐나요? 아직 3개월 5월 달에 갔으니까 2달 됐죠. 그렇죠. 2달 됐죠. 정부 그렇게 정부 효율화 부서라고 만들면서 AI와 구조 조정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한 2달 만에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고용을 해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를 저희가 쪼개서 보면 이게 왜 더 지속성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부 저희가 하나증권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들 더 테이블을 저희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연방 정부는 사실 6월 데이터에서도 마이너스 7천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이게 좀 이게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보는 것들은 지방 정부, 주 정부에서 거기서도 공무원 쪽에 아니라 교육 부분들, 교육 공무원이 8만 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갑자기요? 예. 데이터가 이제 올라온 거. 사실 교육 부분은 계속 이 인력이 부족한 섹터, 대표적인 섹터고 교육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의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 번씩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속성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이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보면은 마이너스 7천 명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저희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거는 작년을 가지고 보면은 총 비농업 고용자 수의 한 20% 넘게 22% 정도가 정부 부문에서 고용자 수를 충당을 했었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성향들을 보면은 공무원 늘리는 성향이고 트럼프 정부는 줄이는 성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숫자들이 작년보다 훨씬 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게 만드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중 채무가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고용이 소비에도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준은 고용 지표 망가지면 또 그것도 이제 변수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저희 셋만 하더라도 이게 고용 되게 중요한 게 이민자를 지금 뭐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게 차치하지만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또 화랑이란 말이죠. 근데 정부는 또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지표가 어느 하나는 좋고 어느 날은 일시적으로 안 좋고 이러다가 연말 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다가 파월 의장은 뭐 못하는 이러다가 거죠? 100% 실기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약간 이제 인플레 포비아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 포비아. 인플레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포비아. 뭐 모든 것에 지금 공포예요. 시장도 무섭고 왜냐면 지금 다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게 만들어지고 이제 여론에 이게 마녀 사냥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연준 공사 현장도 이제 찾아갔었죠. 그거 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다고. 기자회견에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압박을 못 느끼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이제 정치적으로 잘 피해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찾아와서 영광이었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뭐 사실 뭐 이
연준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잘 피해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네. 건데 이게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좀 재밌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눈치라는 건 글쎄 한국 사회에서 눈치 보지 마 이러지만 사실 눈치라는 거는 이퀄 사회성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보면 파월 의장이 이전에보다는 훨씬 더 사회성이 풍만해졌는데 항상 그럴 때 보면 임기가 거의 말기에 집에 갈 때가 됐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저께 경제 지표는 좀 뜨거웠죠. 네. GDP 어떻습니까? 그 GDP가 사실 컨센이 한 2.4, 2.5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3%가 나왔죠. 그러니까 업저리가 예. 어떻게 3이 나와요? 네, 3%가 나왔고, 근데 사실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사실 2분기는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무역 적자 데이터랑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1분기 때 마이너스 0.5 역성장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는 가장 뭐 굉장히 안 좋은 수치였는데 이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회색선으로 이제 밑에 쭉 나와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지난 분기에 보시면은 이게 순수출 부분이고요. 그 순수출이 마이너스 한 4.6 정도가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GDP 확 밑으로 당겼었고, 근데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재고를 확보하려고 일시적인 요인들의 영향이었다라고 보면은 4월부터는 이게 정상화됐었고 이런 부분들 거꾸로 돌아가는 부분들 보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4.9 정도 거의 5에 가깝게 여기서 또 튕겨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GDP 서프라이즈를 좀 끌고 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보시면 또 거꾸로 재고는 1분기 때 쌓였다가 2분기 때 좀 털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인 정도에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GDP를 보는 입장에서 일단 미국이 수입을 줄인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과도했던 건 오케이. 하지만 수입을 줄인다는 건 모든 국가들이 사실 수입은 GDP의 마이너스죠. 네.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미국의 수입은 전 세계의 수요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이 줄었다는 건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의 기업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도 네.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우리 이제 시적 시즌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시적 시즌 좋고 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더 미국향이라 그래서 네. 속된 말로 관세 협약해서 돈만 뜯기고 네. 수익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불안한 심리가 오히려 GDP를 통해서 더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을 만약에 상반기에 줄여놨다고 하면은 더 늘려요. 예, 다시 조금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생각대로 그냥 GDP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파월 의장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게 시기를 잘 조절하면은 다 계획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고 뭐 물가 상승도 관세 정책 치워버리면서 뭐 치워 움직여 가고 꽃놀이패. 그렇죠. 네. 주가는 사실은 그럼 채권 시장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가는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쭉 올라와 있는 애만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트럼프 2기 때 네. 이 역발상이라는 거, 네, 역발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강한 중심을 갖고 고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야 되니까. 네. 하지만 여태까지 상황을 쭉 보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태에 역발상 전략이 네. 먹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저희가 그냥 파악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를 보면서 딱히 뭐 4월달에 뭐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냥 그런 패턴들을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협조를 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또 시장에서 조금 더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또 지금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또 답변 안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년 5월달에 의장직 끝나는 이후에 이사 퇴임할 거냐 사임할 거냐 얘기를 하면은 그건 사실 답변을 좀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너무 삐지면은 정말 2028년까지 버티면서 계속 괴롭힐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지금 그럴 성향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성향을 보면은 네. 그냥 그거는 정말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는 거고 네, 내려가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들은 사실 원하는 그림들을 결국 트럼프는 더 가져가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거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지표나 여러 가지 뭐 인플레 데이터,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고 그냥 그 안에서 조금 뭔가 관세 영향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지네. 아, 여기 조금 안 좋아지는데 이제 결국에는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반영되는 건가에 그 변곡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동결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뚝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앞서서 그 원로와 보먼 두 분이 지금은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이제 2명에서 그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게 2명이 3명 될 수도 있고, 네. 그분들도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뭔가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이제 네. 그 연준 안에서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점도표 내용을 보면은 네. 중간값이 안 움직였었는데 사실은 점은 오히려 위로 가서 붙었습니다. 중간에 있던 점이랑 밑에 있던 점이 한 네. 3개 정도가 위에 가서 붙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NLP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데이터들 보면은 오히려 원러와 보험만 그러니까 좀 원래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패턴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FMC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뭐 사실 아까 CME 페드워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FMC에서 금리 움직일 것 같으면 사실 약간의 시그널들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거는 사실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9월 정책에 대해서 뭐 결정된 거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이 패턴들 그리고 또 이게 그 관세 협상 내용들도 보면은 협상 기한 자체가 원래는 7월이었잖아요. 7월이다가 지금 8월 1일로 또 밀리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9월 FMC까지 가는 길에서도 시장의 기대랑 연준 의장들의 스탠스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FMC가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제 CPI가 또 그때 직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 가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얼개 속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인 건데 이제 오늘 글쎄요, 여의도에서 수많은 페이퍼들이 지금 쏟아지겠죠. 이제 FMC 리뷰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고민할 것 같아요. 모든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네. 안 한다. 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네. 라고도 컨센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해 보면 뭐 NBR에서 평가는 다르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 근데 2분기에 지금 월등히 플러스 전환했죠. 네. 그럼 경기 침체 이제 끝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고용도 정부 부분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지만 견고하다. 네. 실업률은 4.1%. 네. 물가도 고개를 든다 하지만 상품 물가의 비중이 적다이기 때문에 또 네. 관세가 부과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면 연말? 그럼 그걸 우리가 내년에 초에 바라보고 우리는 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무슨 당위성에 이끌려가는 거 아닌가? 정말로 네.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건가? 지금 되게 기로에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시장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물론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또 프랍 딜링도 했었고 채권 쪽에서 했었고 근데 또 주식 시황도 썼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포지션을 바꿀 때 가장 헷갈렸던 것들이 네. 해석이 시장마다 자산 가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느끼면서 그렇죠.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이슈들 지금의 해석 과정들은 사실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것들을 주식시장이랑 같이 나눠서 보면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트리거가 되는 포인트들을 넘어가는 타이밍만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AI 쪽, 빅테크 쪽에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금리에 대한 수요랑은 전혀 조금 물론 밸류에이션에서 땡겨오는 부분들에서 현재가 할 때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부담을 댈 수 있는 부분들 중간중간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수요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배경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우호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협상 내용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멀쩡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명분이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멀티플레이어라고 소개시켜드렸냐면 트레이닝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잘하셨단 말이죠. 여기 되게 궁금한 게 사실 주식시장은 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네. 유동성만 신경을 보통 쓰고 네. 채권 플레이어들이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는 게 보통 컨센서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뭘 신경 쓰고 있냐면 미국의 부채를 신경 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왜 금리 인하 이렇게 빠져 있냐고 생각하면 미국의 부채 봐. 네. 이자 부담이 엄청나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채권 쪽에서 좀 더 민감해야 될 거를 네네. 주식시장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왜 이렇게 주장할까라고 보면 논리가 결국 귀결되는 게 네네. 부채 봐. 네. 이거 이자 안 내리면 미국 큰일 나.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 부채 해결됐는데? 뭘로요? 스테이블 코인 등등? 아니면 우리 관세로 인해서 여기 협상 봐봐. 다른 나라들이 돈 엄청 투자한데 우리 엄청나게 세수 확충됐어. 네. 이게 약간 그렇죠. 애매하고 되게 중요한 순간인 네. 것 같아서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가.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전판으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교하게 재단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잠재 리스크로 남아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후에는 사실 뭐 이게 진짜로 부채 부담을 확 키우는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이게 좀 시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은 맞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올라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 명목 가격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명목 가격 측면에서는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사실 뭐 주가가 이미 미리 꺾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7월 FOMC 끝나고 나서 저는 사실 네. 이맘때만 되면은 8월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잭슨홀 미팅 맞아요. 전후로 해가지고 되게 뭔가 네. 확 변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에 뭐 잭슨홀 미팅 하고 나서 당일 해석과 다음날 해석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네, 맞습니다. 그 전후에 그 파월의 발언이나 스탠스 자체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네. 이번에도 과연 잭슨홀 미팅이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인가? 아무래도 데이터들을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번 FOM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8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8월 달은 저희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는 그렇죠. 아까 경제 지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시그널들이 조금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은 낮아질 가능성의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고 물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한번 튀어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데이터들이 세부적으로 좀 봤기 때문에 네. 얘들의 모양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눈을 보고 있던 거랑 달라지면은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더 뒷단까지 열고 봤을 때는 이게 정책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나눠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한 그림들이 훼손시킬 만큼의 변동성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 그런데 이번 잭슨홀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경험상 이럴 때는 잭슨홀에서 뭔가 학구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방향성의 전환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잭슨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어저께 미국 시장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랬는데 빅테크 메타는 또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네. 발표 내용들 네. 그리고 사실 본장에서도 보면은 파월 의장 뭐 금리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네. 또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뭐 소수 의견 얘기도 있고 하지만 올해 만약에 정말 안 내린다라고 해도 네. 그 금리 인하 기조는 결국 올리진 않고 내년에는 내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은 조금 피곤한 그렇죠. 상황이고 근데 주식시장 주식은. 그러니까 뭐 사실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이제 부채 때문에 걱정되고 뭐 이렇다라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잘 하겠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그리고 이런 세수 확대하고 정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빨대 꽂아가면서 리슈어링하고 이러면서 미국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위대하게? 이제 그렇죠.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인 그거 하고 있는 거 잘 하고 있겠지라면서 또 실적 내용을 봤더니 너무 좋아. 빅테크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잠잠하던 마이크로소프트 마저 이렇게 그러니까요. 좋다라고 하니까 결국 미국은 또 지금 산업 중에서 특히나 AI 역시나 죽지 않았구나. 네. 주가는 실적을 반영해서 가니까 밀리면? 밀리면 산다. 근데 보면은 또 네. M7에 너무나 이게 집중돼서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집중된 시장이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쏠림에는 다 부작용이 있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게 시장이 원하는 거 글쎄요. 이것부터는 이제 약간 온도차가 있지만 올해 모든 사람들이 금리 낮출 거야라는데 실제 안 낮췄어. 맞아요. 근데 낮출 거란 기대감이 팽배했어. 네. 근데 내년에 진짜 낮췄어.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동력은 작년과 다른 건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좁혀지는 그러니까 쏠림에 대한 현상. 그러니까 가는 놈이 갖고 맞는 놈이 맞는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왜 안 내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에 하나하나에 너무나 시장이 이제 휘청거리지 않는 그런 네. 단단함을 좀 갖춘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힘이 많이 빠진 거죠. 레임덕. 트럼프가 이게 흔든 그 네. 영향이 진짜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밤샜잖아요. 가시기 전에 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밤새니까요? 오랜만에 밤새니까 어떠냐고 지금 소감 묻는 네.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해외 주식 분석실을 맡고 있고 네. ETF NR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과거에 얽혀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게 또 내용에 대해서 엮여가지고 저희가 뭐 인력의 좀 상황에 반영된 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꾸준하겠습니다. 네. 박승일 실장님 조금 사회성을 좀 키워야 돼요. 네, 아, 지금 좋습니다. 우리 박승일 실장님이 못 주무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과거가 추억이 이제 그렇죠. 모락모락 떠올랐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예, 다른 생각이 네. 나왔다는 거 우리 또 관련한 우리 임원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하신 하나증권 해외분석실의 박승진 실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속보로 우리나라 뭐 조선 관련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K조선 참 많이 원하는데 오늘 또 조선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도 8기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죠. 전원명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아트 투어입니다. 이제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예술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서 자세한 내용과 일정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